여론조사 기관 중에 갤럽이 있죠. 갤럽. 뭐 제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죠. 이 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29일, 6월 27일, 29일 동안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48%, 바른정당 지지율이 9%,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7%, 정의당 지지율이 7%, 국민의당 지지율이 5% 이렇게 했습니다. 바른정당이 9%가 되고요. 자유한국당이 7%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세상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죠. 자유한국당. 100몇 명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그래 20명 가진 국회의원 가진 정당에게 밀렸다. 그 홍준표 후보의 표현대로 하면 저 한강에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죠. 다 빠져 죽어야 돼. 이 정도면. 근데 이제 갤럽의 이 여론조사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갤럽이 몇 주 전에 호남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라고 발표를 했죠. 99%. 99%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있는 수치인가? 대부분 이건 좀 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지난달 19일에서 23일 동안 2,531명 유권자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 그것이 74.2%로 나타났어요. 74.2%. 근데 이번에 갤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나타나요. 80%. 무려 6% 차이가 납니다. 6% 차이. 한 일주일 만에 6%가 오른다. 특별한 일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질 일을 많이 했는데 6%가 올랐다. 이건 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취임 직후 81.6%에서 70%의 후반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2주 전부터는 70% 중반으로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갤럽만 이게 떨어지다 올라갔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갤럽의 조사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보니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53.6%, 자유한국당 14.5%, 국민의당, 정의당이 6.3%, 바른정당 6.2%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바른정당이 9%로 올라가고 자유한국당이 14.5%에서 7%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기관이 다르지만 어떻게 한 조사는 이렇게 되는데 다른 조사는 저렇게 될까? 이건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갤럽 조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리얼미터 조사가 상식선에 맞거든요. 상식선에. 더불어민주당 53.6%, 자유한국당 14.5%, 이 정도가 나오는 것이 맞고, 국민의당, 정의당이 6.3%, 바른정당 6.2%, 이렇게 나오는 이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좀 여론조사가 또 편향된 것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박 대통령 재판을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박 대통령의 재판을 받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책상에 쓰러진 그 보도를 했습니다. 30일 오후 6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의 박 전 대통령은 공판 도중 가끔씩 이마에 손을 얹고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책상 위에 손바닥을 올리더니
그 위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이마에 손을 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갑자기 이렇게 탁 엎드렸다고 표현하지 뭐 쓰러진 것이죠.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팍 쓰러졌어요. 깜짝 놀란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잠시 뒤 일어서서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다. 일부 방청객은 검사석을 향해 대통령님이 잘못되면 알아서 해! 라고 고함을 질렀다. 박 전 대통령의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되며 피로가 쌓여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게 빈혈기가 온 것 같아요. 식사 제대로 못하지, 햇빛 못 보지, 운동 제대로 못하지, 계속 재판을 해야 되니까 빈혈이 와서 그래요.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빈혈로 한번 쓰러져 봤는데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빙빙빙 돌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막 도는지 그냥 있으면 그냥 팍 넘어지겠더라고요. 마침 제가 침대 옆에 있어가지고 얼른 침대에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워가지고 있더니 들어 놓은데도 막 돌아가요. 막. 와. 그래서 야,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약간 어지럼증이 있은 적은 있어도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빈혈 무지하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빈혈 문제 해결하는데 신경을 쓰고 이제 식사도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데 박 대통령이 빈혈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되고 빈혈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재판이 시작되면 오전 10시쯤 시작돼가지고 통상 저녁에 끝난다. 저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얼마나. 몸이 약한 데다가. 응? 그래서 변호인단이 재판부에다가 박 대통령이 허리 통증 호소하고 심신이 매우 지쳐 있으니까 주 4회 재판은 무리니까 주 3회 재판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거부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이. 참, 하여튼 이 재판부도 참 얼마나 사람들이 독한지 인정사정 없는 것 같아요. 인정사정. 일반인들 가운데 기업가들 뭐 정치인들 가운데 좀 아프면 그냥 막 들어 놓아버리잖아요. 들어 놓아요. 좀 아프면 그냥 휠체어 타고 다녀요. 마스크 쓰고 막 다 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냥 병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기질상 그렇게 할 분이 아니죠. 기질상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런 것이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이제 쓰러진 것이죠. 만에 하나라도 이제 박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돼서 쓰러진다. 그러면 그 책임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져야죠. 문재인 정부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0여 차례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했네요. 30여 차례. 근데 왜 우리나라 신문은 뭐 별로 이렇게 믿을 바가 못 되고 외신에서 중간 평가를 하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삼성그룹 후계자인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수천 페이지의 증거 자료가 제출되고 수백 시간의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지만 전문가들은 결정적 증거가 빠져 있다고 본다.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수천 페이지 증거가 제출되고 수백 시간 증인 신문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를 범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빠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를 못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것은 구속 재판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어거지로 구속해서 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이렇게 30여 차례
재판을 하고 수천 페이지 증거, 수백 시간 증인 신문을 했는데도 그동안 아주 중요한 증인들은 다 갖다 불러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불이한 구속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내 뭐 석방운동 절대 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무죄로 풀려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증거가 없으니까.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교훈을 주거나 부패 스캔들로 타격을 입은 국가 시스템 신뢰를 재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죄 판결이 만약 나오면은 법 평등하다. 그리고 또 뭐 부패 시스템에 대한 뭐 정비하는 것에 좀 효과는 있겠지만 가벼운 증거로 인한 유죄 판결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러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현재 이제 정황을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금 구속까지 하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외신이 이렇게 볼 정도면 뭐 외신은 뻥칠 이유도 없고 축소시킬 이유도 없잖아요.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데 결국은 아무 뇌물죄 증거도 없으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둬 넣어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나라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몇십 프로를 담당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정권만 생각하는 정부다 하는 인상을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황교안 페이스북 내용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우공이산. 33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매일 해오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묵상과 기도, 업무 준비, 건강관리 등이죠. 이분은 진짜 기독교인이네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묵상과 기도를 하고 업무 준비를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이거 김영삼 대통령 생각. 김영삼 대통령 하루 일과 그전에 보도된 걸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기, 일어난 후에 조깅하기, 그 다음에 와서 신문 보기, 그 다음에 밥 먹기. 기도한다는 말이 없더라고. 기도한다. 장로가 일어나가지고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늘 단순한 늘 하던 일이라서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을 떠나 일정에 따라 움직이던 생활에 변화가 오니 여기도 변화가 생기는군요. 일상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가가 생각납니다. 우공이 사람의 왕래를 불편하게 하는 두 산을 옮겨서 결국 연결되게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참 사람의 왕래를 방해하는 산을 한 삽씩 두 삽씩 파가지고 두 개의 산을 옮겼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결국은 산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산을 옮긴다. 꾸준히 하면 미련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 산이 옮겨진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꾸준함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한 힘이 됩니다. 저는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 반보만 먼저 가자는 좌우명으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한 걸음을 앞서가는 것은 계속 유지하기 쉽지 않으니 욕심내지 말고 반 걸음씩만 먼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젊어서부터 꾸준히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꾸준히 성경 읽는 것을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성경을 못 읽어도 그도 뭐 그런 일이 없으면 그저 몇 장씩이라 성경을 읽고 계속 읽고 그게 나중엔요 재산이 돼요. 재산이 됩니다. 그렇게 읽고 읽다 보니까 뭐 지금 대충 읽은 것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0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100번 좀 더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젊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고 이거 언제 한 번 다 읽어 언제 한 번 다 읽어 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아이고 나는 언제 성경 10번 읽지 또 그래요. 한 또 뭐 몇십 번 읽고 아이고 나는 언제 50번 읽지. 근데 그래도 뭐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재산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걸 또 이용해서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시고 그래서 책을 참 과분하게도 9권을 쓰게 되고 9월로는 이제 3권을 만들었죠. 3권으로 너무 두피가 많아가지고 9권을 쓰게 해주셨습니다. 우공이산의 교훈 꾸준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는 오늘입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별로 한번 쓰러져 봤는데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빙빙빙 돌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막 도는지 그냥 있으면 그냥 팍 넘어지겠더라고요. 마침 제가 침대 옆에 있어가지고 얼른 침대에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워가지고 있더니 들어 놓은데도 막 돌아가요. 막. 와. 그래서 야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약간 어지럼증이 있은 적은 있어도 그렇게 쓰러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비늘 무지하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빈혈 문제 해결하는데 신경을 쓰고 이제 식사도 좀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데 박 대통령이 빈혈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되고 빈혈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 재판이 시작되면 오전 10시쯤 시작돼가지고 통상 저녁에 끝난다. 저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얼마나. 몸이 약한 데다가. 응? 그래서 변호인단이 재판부에다가 박 대통령이 허리 통증 호소하고 심신이 매우 지쳐 있으니까 주 4회 재판은 무리니까 주 3회 재판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걸 거부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이. 참. 여론조사 기관 중에 갤럽이 있죠. 갤럽. 뭐 제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죠. 이 갤럽이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 29일, 6월 27일, 29일 동안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48%, 바른정당 지지율이 9%,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7%, 정의당 지지율이 7%, 국민의당 지지율이 5% 이렇게 했습니다. 바른정당이 9%가 되고요. 자유한국당이 7%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세상 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죠. 자유한국당. 100몇 명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그래 20명 가진 국회의원 가진 정당에게 밀렸다. 그 홍준표 후보의 표현대로 하면 저 한강에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죠. 다 빠져 죽어야 돼. 이 정도면. 근데 이제 갤럽의 이 여론조사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갤럽이 몇 주 전에 호남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라고 발표를 했죠. 그 보도를 했습니다. 30일 오후 6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의 박 전 대통령은 공판 도중 가끔씩 이마에 손을 얹고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책상 위에 손바닥을 올리더니 그 위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이마에 손을 대고 이렇게 표현하다 이렇게 하다 갑자기 이렇게 탁 엎드렸다고 표현하지 뭐 쓰러진 것이죠.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확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란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재판 중단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잠시 뒤 일어서서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역 피고인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다. 일부 방청객은 검사석을 향해 대통령님이 잘못되면 알아서 해! 라고 고함을 질렀다. 박 전 대통령의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되며 피로가 쌓여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게 빈혈기가 온 것 같아요. 식사 제대로 못하지, 햇빛 못 보지, 운동 제대로 못하지, 계속 재판을 해야 되니까 빈혈이 와서 그래요. 제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빈혈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1월 조사에 보니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 53.6%, 자유한국당 14.5%, 국민의당, 정의당이 6.3%, 바른정당 6.2%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바른정당이 9%로 올라가고 자유한국당이 14.5%에서 7%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기관이 다르지만 어떻게 한 조사는 이렇게 되는데 다른 조사는 저렇게 될까? 이건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갤럽 조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리얼미터 조사가 상식선에 맞거든요. 상식선에. 더불어민주당 53.6%, 자유한국당 14.5%, 이 정도가 나오는 것이 맞고, 국민의당, 정의당이 6.3%, 바른정당 6.2% 이렇게 나오는 이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좀 여론조사가 또 편향된 것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박 대통령 재판을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박 대통령의 재판을 받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책상에 쓰러진 9%, 혹시 9%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가 있는 수치인가? 대부분 이건 좀 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지난달 19일에서 23일 동안 2,531명 유권자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 그것이 74.2%로 나타났어요. 74.2%. 근데 이번에 갤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로 나타나요. 80%. 무려 6% 차이가 납니다. 6% 차이. 한 일주일 만에 6%가 오른다. 특별한 일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질 일을 많이 했는데 6%가 올랐다. 이건 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취임 직후 81.6%에서 70% 후반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2주 전부터는 70% 중반으로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갤럽만 이게 떨어지다 올라갔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갤럽의 조사